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FOMC에서 결정되는 금리 인상을 하루 앞두고 시장은 연준의 스탠스에 확실하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도 살펴보고요. 또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연일 발표하는 만큼 종목을 고르는 눈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마쳤는데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3대 지수 모두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은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고용지표가 호조로 발표됐죠. 그러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2% 하락, 나스닥이 0.9% 하락, S&P 0.4%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식 중에서 괜찮은 상승 종목이 좀 있었는데 웨스턴 디지털이 3.8% 상승했고 그다음에 레티스 세미컨덕터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8.4%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세미컨덕터가 4% 상승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업체인 버진 갤럭틱이 3.7% 상승. 화이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1% 상승했고요. 알루미늄 업체의 알코아가 4.7% 상승, 그다음에 MP 머티리얼즈가 5% 상승했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인 소니가 9.7%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5.6% 상승, 구리 금속 광물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3.8%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파라마운트가 4.6% 상승했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인 아이덱스 레버러터리가 9.8%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버가 12% 급등을 했는데요. 매출 및 예약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매출은 83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 시장 예상치는 81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5억 1,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4억 5,770만 달러였기 때문에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3분기에 지금 총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26% 급증했다는 소식에 주가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소파이 테크놀로지 핀테크 업체인데요. 5.3% 상승했는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이 4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로는 3억 9,920만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43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2,910만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 역시 상회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지금 이렇게 호실적으로 발표한 거는 결국에는 예금 증가로 자본 조달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월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됐는데 1,072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985만 건이었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지금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비율이 8월에 1.7명에서 9월에 1.9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증시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내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네들도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EPS가 기업들의 실적 EPS가 3% 정도 증가하면서 연착륙할 것이라는 것은 기본 시나리오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EPS 추정치를 평균 11% 정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 자산운용에서는 11월 FOMC에서 피벗 정책 전환 언급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레미 시걸 교수는 지금은 주식 사고 부동산 팔아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년 내 미국 주식 20에서 30% 오르고 부동산은 10에서 10%, 15%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고금리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처럼 내년에도 이런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요한 이슈들 위주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고용 지표를 좀 보면 9월에 채용 공고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잘 안 식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얘기하는데 네. 전혀 식을 기미가 아직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지표들도 그러면 이번에 FOMC 관련해서 조금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기는 미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연준은 뭐 6대4 내지 7대3 정도로 물가를 더 보기 때문에 네. 뭐 고용이 이 정도니까 뭐 계속적인 자신감을 갖는 정도 뭐 그런데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정책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증시의 추가 하락을 좀 경고를 해줬는데 시장이 뭐 반등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의 EPS 실적을 너무 낙관적으로 월가가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일단 자기네들도 기본적인 내년에는 EPS 같은 경우에 3%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EPS의 평균적으로 기업들의 한 11% 하락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11% EPS 하락한다면은 그냥 지수에 그냥 그대로 반영된다면 뭐 10% 정도 더 추가 하락할 정도가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좀 너무 크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뭐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걸 교수는 오히려 뭐 주식을 사라고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뭐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을 사라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제레미 네. 시걸 교수는 항상 강세론자고 그리고 주식 많이 빠지면 항상 주식 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일단 그것보다는 현재 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도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블랙록 자산운용 측에서 11월 FOMC에서 피봇 언급이 좀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말대로 된다면 조금 하락세가 또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일단은 저도 이번에는 피벗 언급, 뭐 구체적인 이런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금리의 기존 계속 유지한다라는 뭐 그 정도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피벗이 나오고 그리고 JP 모건 측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아니고 빅스텝만 밟을 경우는 지수가 10% 정도 폭등할 것이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뭐 블랙록의 입장과 저는 같은 입장이고요. 네. 만약에 뭐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뭐 박스권을 조금 유지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11월 75bp 그리고 12월 50bp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의견이 큰 맞아요. 거죠. 네. 지금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뭐 대부분 IB들도 조금씩 높여 잡는 것 같아요. 저번에보다 25bp 이상 정도 네. 그렇게 본다면 11월에 75, 12월에 50, 내년 2월에 25, 3월에 25 뭐 그렇게 해서 총 상단 5% 정도로 갖다 놓지 않겠나 금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까지 일단은 기준금리가 좀 올라갈 것으로 천천히 전망이 되고 있는데 11월, 12월 내년까지 어떤 속도로 밟아 나갈지를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번에? 그런 뭐 정책 전환에 대한 그리고 뭐 향후에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뭐 그런 멘트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네. 결국 뭐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뭐 멘트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 뭐 아무 얘기가 없으면 시장은 또 실망하면서 네. 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입에 단기적인 이런 지수의 방향성이 조금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가서 우버가 12% 급등이 나왔어요. 실적을 좀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인 이런 상승인가요? 일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일단 우버 같은 경우에는 손실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성장하는 네네. 회사니까. 근데 매출이 늘고 있고 그리고 예약률도 늘고 있고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향후에 이 회사는 손익분기점에 조금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지 않나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의 전망치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은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5% 올랐어요. 뭐 장중에는 더 탄력이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어떤 실적이 뭐 잘 나왔나 봐요, 실적이.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네. 지금 자기네들은, 예금이 좀 증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고금리다 보니까 예금이 증가를 하면서
조달 비용, 조달 코스트가 조금 절감된 게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재무구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AMD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살짝 언급을 외신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뭐 기대 이하의 실적인데 지금 시간외에서 오르는 맞아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한 4% 중후반 정도 오르고 있는데 네. 데이터 센터의 양호한 매출과 저번에 10월에 이미 실적을 이미 일정 부분 좀 경고를 했지요. 네. 그거보다는 뭐 양호한 실적에 결국에는 시간에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AMD가 장중에는 정규장에서는 살짝 밀렸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에서 반응이 오고 있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국내 시장이 코스피도 2,300 넘기고 코스닥도 700선을 이제 살짝 넘겼어요. 어떻게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한 건가요? 뭐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뭐 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들어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과의 좀 엇박자가 좀 나오고 있고 지금 국내 시장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결국엔 수급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시장도 국내 시장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안정돼가는 모습.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은 뭐 주식 시장은 뭐 안정을 찾고 뭐 지금 안정되고 있고 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고 고점 좀 높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적으로 뭐 강한 상승보다는 역시 종목별로는 뭐 아직까지도 좀 상승할 게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2차 전지 쪽은 조금 뭐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2차 전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상승세는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어제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서 어제 민간 합동으로 네. 뭐 세계 1위를 뭐 정부 쪽에서 뭐 좀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뭐 그런 소식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뭐 지수의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역시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대형주 뭐 2차 전지 이쪽으로는 함께 좀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매수?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잘못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얼마 전에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과연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나 2차 전지 대형주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1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사고 싶은데 과연 10% 정도의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10% 정도의 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지수가 상당 부분 더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셀 업체도 어제 관심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각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미국 시장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파월 의장 연준의 태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장세도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종목별로 잘 고르는 그런 시각들, 전략들 전해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